자, 오늘 긴긴밤 여러분들 독서감상문 쓰기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연우부터 우리가 발표를 할 텐데, 연우가 쓴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연우가 발표를 하면, 친구들이 연우의 독서감상문에 대해서, 잘한 점에 대해서는 칭찬해주고, 아쉬운 점,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조언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점을 고쳤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의 의견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독서감상문을 쓸 때는, 이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여러분이 긴긴밤 책과 관련되어서 서양 사람들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이야기.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주제라고 해요, 주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 책을 통해서.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 주제와 관련된 책의 이야기를 이 긴긴밤 책을 읽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의 독서감상문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 주제에 관해서 책의 이야기를 충분히 잘 알려줬는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 여러분의 깊이 있는 생각이 잘 들어있나도 봐야 되고, 또 그 주제와 관련해서 더 효과적으로 쓰기 위해서 여러분이 관련된 경험이 있는 경우에 경험을 잘 끌어다 썼는지,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다른 책 바깥의 이야기를 잘 끌어다 썼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합쳐가지고, 긴긴밤이라는 책에 대한 독서 감상문을 쓰게 되는데 그런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게 글이다 보니까 글답게 뭐 문장 표현이라던가 문단 구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썼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또 쌤이 얘기해주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쓴 글에 대해서 고쳐쓰기 또 그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우 글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키워줄게. 자, 연우 발표하겠습니다. 김방, 이 책엔 뿔없는 코뿔소가 나와 있다. 근데 고안이 코끼리 고안이다. 그래서 노주는 코뿔소, 이거 잘못했어요. 코끼리처럼 살려고 하고 있다. 코끼리의 큰 귀가 없고 긴 코도 없다. 너무 불쌍하다. 내가 뿔없는 코뿔소라면 그냥 도망가서 나와 같은 코뿔소를 찾아간다. 아니면 그냥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를 찾아갈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푸르는 코뿔소 하나 이렇게 태어났다고 불쌍할 줄은 몰랐다. 자, 연우가 이렇게 독서감상문을 썼습니다. 자, 시연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가 아니라 평가하겠습니다. 우리 연우 글에 대해서. 네, 일단 책에 대한 게 잘 나와 있고 자신의 의견이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음, 은호. 저도 그 이 책 내용이 잘 나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상아. 책 내용도 잘 나와 있고, 잘 썼는데 내용이 좀 짧아서 아쉬웠고, 모든 이야기만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아, 자, 지금 보면 연우가 어쨌든 긴긴밤이라는 책을 읽고 한 가지 주제를 잡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다는 점에서 좋은 점이 있습니다. 연우가 이 책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 어, 연우가 얘기하고 있는 게. 뿔 없는 코뿔소. 응? 뭐라고? 뿔 없는 코뿔소에 대해. 그러니까 뿔 없는 코뿔소라는 거는 그 연우가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뿔 없는 코뿔소가 뭐졌다고. 그래서 뿔 없는 코뿔소는 여기 책에 나오는 인물이고 그거에 대해서 연우가 뭘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연우가 얘기하고 싶은 거. 불쌍한 것? 어? 불쌍한 것. 불쌍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한 이유가 있잖아. 제가 너무 굶주리고 있는 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저가 부모 없이 사는 게 불쌍해 보일 수도 있고. 연우는 근데 특별히 이 코뿔소가 어떤 점이 불쌍한 거야? 코뿔소요? 너가 불쌍하다고 했는데 뭐가 불쌍한 거야? 왜 불쌍한 거야, 지금? 뿔, 여기 뿔 없는 코뿔소 보는 게 불쌍했어요. 뿔이 코뿔소한테. 없어서 뿔 없는 코뿔소라서 불쌍했다? 네. 어. 자, 근데 사실은 보면 뿔 없는 코뿔소라고 하는 게 불쌍했는지 아니면 코뿔소인데
뭘로 살려고 하는 거? 코끼리. 코끼리로 살려고 하는 게 불쌍한 건지. 어쨌든 요것도 불쌍하고 요것도 불쌍하고. 그래서 이렇게 긴긴밤 코뿔소는 노드였는데 이 경우에는 제목을 뭐로 불쌍한 하면 돼? 코뿔소 노들. 불쌍한 코뿔소 노든이라고 제목을 정하던가 연우야. 그냥 네. 긴긴밤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 다른 인물들과 사는 것은 뭐하다? 어렵. 어? 어렵다. 너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아니면 뿔 없는 코뿔소라고 한 거에 초점을 맞추면 장애인은 불쌍하다. 장애는 힘들다. 장애는 불쌍하다. 사람은 아니니까 뭐 이렇게 쓰던가. 너가 이렇게 해서 너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들 아니면 뭐 같은 종류끼리 뭐 해야 된다? 살아야 한다. 사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식으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뭘로 정해라? 제목. 제목으로 정해라라는 거야. 국수감상문의 제목을. 그냥 이렇게 책 제목을 갖다 놓지 말고. 연우 알겠니? 네. 이건 연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수감상문에서 여러분이 제목을 정할 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제목을 정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니까 이 책엔 뿔 없는 코뿔소가 나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뿔 없는 코뿔소인지 그 이유가 이 책에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잖아. 뿔 뿔 없는 사냥꾼에게 뿔을 뜯겨서. 뿔 없는 코뿔소라는 그 이야기가 연에 나와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그 부분들을 뿔 없는 코뿔소가 된 까닭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뭐 하라고? 더 써주라고. 연우야. 네. 그래서 이거 이따가 고쳐 써야 돼. 지금 선생님이 말하는 거 다. 근데 고아원이 코끼리 고아원이다. 근데 뿔 없는 코뿔소가 나와 있는데 근데 고아원이 코끼리 고아원이다 그러면 이 책을 안 읽은 사람들이 이게 뭔 말인지 알까 모를까? 몰라요. 모른단 말이야. 여기도 왜 뭐야 코끼리 고아 코뿔소인데 코끼리처럼 코끼리 고아원에서 뭐 하게 됐는지 살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너가 뭐 해줘야 돼? 더 자세하게 써줘야겠다라는 얘기. 그래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연우 글만 보면 궁금한 게 없도록 알 수 있도록 써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는 코끼리처럼 살려고 하고 있다. 코끼리에 큰 귀가 없고 긴 코도 없다. 큰 귀가 없고 긴 코도 없다. 근데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래서 너무 불쌍하다고 했어. 왜? 왜 코끼리에 큰 귀가 없고 긴 코도 없으면 그게 왜 너무 불쌍한데? 그 이유가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그래서 내 사람들이 왜 생각을, 불쌍하지? 어? 내 생각을 쓰면 되는 거 아니? 연우가 그 부분에서 왜 그런지에 대해 얘기를 더 써야 된다는 거야. 또 내가 뿔 없는 코뿔소라면 그냥 도망가서 나와 같은 코뿔소를 찾아간다. 아니면 나를 잘 이해해주는 코뿔소를 찾아갈 것 같다. 라고 돼 있어. 자, 요 이야기는 내가 뿔 없는 코뿔소는 그냥 도망가 나와 같은 코뿔소를 찾아간다. 자, 여기서 그런데 노드는 어떻게 했는지, 자신은 왜 그렇게 뭐 하는지 생각하는지, 그 이야기를 뭐 해줘야 돼? 여기다가 더 자세하게 써줘야겠다라는 얘기. 연우야. 알겠니? 네. 자, 아니면 그냥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를 찾아갈 것 같다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선생님이 좀 의문이 들어. 자, 여러분은 그 얘기를 아무도 안 했는데, 왜 아니면 그냥 나를 잘 이해해주는 친구를 찾아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잘 이거 모르겠어요. 좀 이상하지 않아? 네. 어떤 점이 이상해? 약간, 어, 약간 잘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얘들아, 이 책에 보면 코끼리 고아원에서 노든이 잘 못 지냈어?
잘 지냈어요. 잘 지내고 코끼리 고아원의 코끼리들이 노든을 잘 이해해주지 못했어? 잘 이해해줬어요. 잘 이해해주고 마치 코뿔소인데도 코끼리처럼 대해줬잖아. 코끼리처럼 대해줬잖아. 그렇다면 연우는 그런데 마치 연우 글만 읽어보면 이 코뿔소가 코끼리 고아원에서 그 왕따 당한 것처럼 코뿔소라서 잘 못 지낸 것처럼 지금 이렇게 쓰고 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선생님이 조금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거라는 얘기지. 그 점에 있어서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 연우가 그 책 내용을 좀 오해했거나 아니면 연우가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그럼 그 특별한 이유를 뭐 해줘야 된다? 써야죠. 특별한 이유를 써줘야 된다. 만약에 오해했다면 이걸 뭐 하고 빼고 그 이 부분을 빼고 제대로 이해해서 써야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얘기.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뿔 없는 코뿔소 하나 이렇게 태어났다고 불쌍할 줄은 몰랐다라고 되는데 뿔 없는 코뿔소 태어났다고 불쌍할 줄은 몰랐다는데 이 뿔 없는 코뿔소라는 거하고 이 코끼리 고아원에 사는 거하고 이게 도대체 왜 불쌍한지 역시 이것도 왜 불쌍한지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리고 이쪽에서 뿔 없는인데 뿔 잘린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 자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연우가 그렇다면 이 코뿔소 노든의 이야기가 우리 주변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그래서 마치 코뿔소 노든이 코끼리 고아원에 사는 거는 마치 어떤 것과 비슷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연우가 쓴 이 글만 그대로 놓고 본다면 연우가 좀 이렇게 낯선 곳, 다른 곳에 가가지고 연우가 혹시 당혹스러웠던 경험 있어? 아니요. 그런 거를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여자아이들만 몰려 있는데 연우가 혼자 남자여가지고 그때 난처했던 어떤 그런 기억들, 경험들 만약에 뭐 그런 경험 있다던가 아니면 다 어른들만 있는데 너 혼자 아이라서 뭐 힘들었던 것이라던가 그런 식으로 남과 뭐 했기 때문에 달랐기 때문에 너가 힘들었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던가 아니면 거꾸로 너가 같아서 같은 사람이어서 더 사이가 좋고 더 신났던 그런 이야기들을 쓴다던가 이런 식으로 연우의 경험을 써도 좋고 아니면 연우가 읽었던 이 노든의 이 이야기를 보니까 연우가 생각나는 떠오르는 드라마, 영화, 학교에서 배운 이야기, 읽은 책 이야기 연결시킬 만한 것들 있으면 연결시켰으면 더 좋고 그런 부분들이 더 보충이 되겠다라는 얘기야. 영희가 됐니? 네. 그래서 이따가 지금 제목도 연우가 제목도 다시 정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기 지금 쌤이 여기 가로쳐져 있는 부분들이 고쳐져서 그 부분들을 중심으로 연우가 더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쌤, 고치고 다시 선생님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따 발표할 거야. 자, 선생님이 채팅창에다 일단은 연우 그럼 거는 언제 고쳐요? 이따가 친구들 거 다 보고 이따가 시간 되면 그래서 일단은 쌤님이 채팅창에 보내줬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가 한다고 그랬지? 그래요. 시연이. 자, 시연이 거 보겠습니다. 잠깐만. 자, 시연 건데 이걸 어떻게 키우는 건가? 쌤이 또 이건 또 잘 못 다뤄가지고 이거를 글자를 어떻게 키우지? 아는 사람 있어? 이게 아닌데. 어? 왜 동의야? 그러고 보니까 진짜. 이게 아닌데. 안 보내줬나요? 어? 아까 보냈던 걸로 아는데. 이거 보내주셨는데 이 링크 보내주셨는데
그거 보내주셨어요. 잠시만요. 우리는 지난번에 그거죠. 음. 자, 그러면 시연이는 다시 보내고, 그 다음에 시연이 다음에 아까 누가 그랬지? 상아 거도 왔고, 왔어요? 어, 저기, 그래, 은호 거부터 그러면 먼저 해보고, 시연이 거, 그거, 그 보낸 게 그 그링크인데, 아까 시연이한테 온 거는? 아닌가? 그거밖에 안 왔는데. 다시 한번 알아봐, 시연아. 네, 은호 거부터 보고, 볼게. 요거. 가만 있어봐. 이거 안 돼. 다운받아도 되는 거. 잠깐만, 미안해. 자, 맞지? 은호야, 이게. 네. 맞아? 자, 은호 거 보겠습니다. 은호, 발표하겠습니다. 처음에 코가 없었어도 코끼리들이 다 좋아주는 것에 대해 코끼리들이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 우화원에 나가서 아내와 딸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공감할 수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이 도전해 아내와 딸을 죽였을 때 그 감정은 너무 화가 났을 것 같았다. 동물, 안- 동물 안에서 안가부를 만났을 때 모든을 위로해주던 안가보다 너무 인상 깊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안가부까지 죽이니 무수심이 아주 컸을 것 같다. 안가부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을 때 동물원이 불타 없어지고 치코를 만나고 행복해하고 치코를 앓고 슬퍼했을 때에도 공감이 된다. 그래도 아래서 깨어난 펭귄이 있어서 다시 행복을 찾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됐었다. 이 책은 아주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책이었던 것 같다. 어, 아인이 들어온 거야? 아인이 금요일 날 온다는 거 아니었어, 아인아? 아인이가 좀 들어와 있는 거야, 아인아? 네. 오늘 할 거야? 지금 수업을? 아인아 어디 아프다며? 금요일 날 오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니, 지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은호 글에 대해서 아인이가 평가해 주겠습니다. 어, 공감한다는 게, 어, 공감하는 그런 마음이 많아서 좋았고, 이 책을 자기가 평가하는 글이 아주 감동적이었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책이었던 것 같다라는 문장이 좋았어요. 연우, 연우야, 오, 평가. 가슴이 뭉클해지는 표현이 좋았던 것 같고, 안가부의 이야기도 같이 나와서 구체적이었어. 상아, 책 내용과 자신의 생각이 잘 섞여서 나와서 좋았던 것 같아요. 시연이, 그리고 책 내용과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번갈아가면서 나와서 좋았어요. 음. 자, 지금 보면 은호는 상당히 글 한 편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
그래서 사실 이렇게 은호처럼 쓰는 방식이 독서감상문을 흔히 쓰는 방식들 중에 하나예요. 한 번에 그 자기가 인상 깊었던 그런 장면들을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 그런 방법들인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연우처럼 특정한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쫙 펼쳐갈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독서감상문을 쓰는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자 제일 처음에 보면 처음에 코가 없어도 코끼리 다 도와주는 것이 코끼리들이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 해서 차별 없이 대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에서 은호는 알아. 근데 처음에 코가 없어도 코끼리 다 도와주는 것에 그 코가 없어도 코끼리 다 도와준다는 게 누구를 말하는 건지 이 앞뒤를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코뿔소 노든의 그 이야기 그 코뿔소 노든이 코끼리 고아원에 간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써주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은호가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상황들을 좀 잘 뭐 해야 된다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걸 알았다고 그랬는데 차별 없이 대한다는 걸 알았다 해서 끝나는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뭐 어쨌다고. 그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그 자기들과 다르면 차별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뭐 뉴스에서 보니까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나라가 다르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차별하는 어떤 그런 경우라던가 아니면 남자 여자 뭐 성이 다르다고 성차별한다던가 그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차별로 생기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코끼리들이 코뿔소인데 서로 달라도 차별하지 않는다 이런 점들이 좋다라고 해서 이것들 뭐 견주어서 비교해서 쓴다던가 그런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지 은호야. 그리고 네. 이 내용 자체도 다 자세히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고아원에서 나가서 아내와 딸을 만났을 때의 기쁨을 공감할 수 있다. 요 부분들도 지금 두 번째 쓴 거야, 두 번째. 이게 이제 1번. 여기가 이제 2번, 두 번째 쓴 거야. 근데 여기도 지금, 그냥 간단하게 쓴 거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것도 그 내용을 더 뭐하게? 자세하게. 그럼 요 기쁨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은호도 이와 관련해서 기쁨, 은호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 어떤 그런 기쁨, 아니면 가족과 함께 했을 때 어떤 그런 기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은호 아빠도, 은호 아내 왔다. 그러니까 노든이 보면 사람으로 보면 은호네 집은 은호 아빠겠지. 은호 아빠도 과연 그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걸 행복해하고 기뻐하는가. 라는 것들을 뭐 견주어서 얘기를 해본다던가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나중에 은호가 나중에 커서 가족을 이룬다라면 이렇게 기쁠 건가 기대할 건 기대가 되는가 그런 식으로 이것들을 은호와 연결시켜 쓸 수도 있을 거란 얘기. 자, 세 번째는 화가 났을 것 같다. 죽었을 때 화가 났을 것 같다. 여기 세 번째 쓴 거야, 세 번째. 세 번째 또 이야기를 쓴 거야. 그래서 지금 보면 은호는 알았다, 공감한다, 화가 났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단순한 소감 위주로 쓰고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독서감상문에서 이것들 단순한 소감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는 생각. 누구나 그냥 그걸 보고서 그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는 누구나 그냥 이렇게 손쉽게 느낄 수 있는 거야. 근데 은호글이 더 좋은 글이 되려면 다른 사람이 손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뭔가를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남들이 잘 하지 못하는 거. 이거를 끌어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은호가 가다가 돌멩이 주우면 그 돌멩이를 갖고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 귀하게 여기지 않아? 은호야. 길가 가다 주운 돌멩이를 다른 친구에게 선물해 주면 친구들이 좋아해? 아니요. 별로 안 좋아해. 왜? 다른 사람들도 가다가 돌멩이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구할 수 할 수 있기 있죠. 때문에. 근데 은호가 뭐야? 그 바닷가에 가가지고 그 아주 조개를 뭐 근데 아주 빛깔이 저기 뭐야 영롱한 그 특별한 조개 진주 이런 걸 찾아다 선물해 준다던가 아니면 뭐 땅을 파가지고 그 안에서 뭐 광물 보석 뭐 이런 걸 찾아준다던가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기뻐할 거란 얘기예요. 왜? 그건 쉽게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처럼 생각도 마찬가지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들려줬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야. 감동받지 않는다는 거야. 남들이 생각하기 힘들어하고 귀찮아하는 것들을 은호가 대신 깊이 있게 생각해서 전해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감동하고 좋아한다는 거지. 그 부분에서 이제 어쨌든 더 써야 되고 네 번째
위로해 주던 안가부가 넘기고 또 위로해 주던 안가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또 이야기 쓴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은호도 살면서 누군가에게 위로받았던 경험, 위로가 왜 중요한지 그런 얘기를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복수심이 아주 컸을 것 같다. 이거 다섯 번째 이야기. 복수에 대해서도 이야기. 안가부에서 슬퍼하고 있을 때 동물원이 불타 없어지고 친구를 만나고 행복해하고 그 친구를 잃고 슬퍼했을 때도 공감이 된다. 또 공감이 된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그래도 아래서 깨어난 펭귄이 있어 다시 행복 찾았다는 생각에 안심이 되었다. 일곱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은우는 책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적인 줄거리를 쓰면서 간단간단한 또 그런 소감을 쓰고 있는데 요 간단간단한 소감을 쓰는 데 있어서 요거를 깊이 있는 생각, 깊은 생각 을 써도 좋고 아니면 은우의 뭐 경험과 연결시켜서 좋고 아니면 은우가 알고 있는 지식, 배경 지식, 다른 책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사건과 연결시켜 줬고,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넣어줘가지고, 이 글들을 좀 더 풍성하게 쓰고, 기본적으로는 요 내용들 자체에 대해서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알 수 있도록 써줬다라면 더 좋겠다는 얘기. 그래서 마지막에서 책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로 마무리 짓고,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건 괜찮고. 은호 됐어? 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이 부분들이 오늘도 역시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뀌었으면. 자, 그 다음에 상하 거가 도착을 해서 잠깐만. 상하 거를 어느 게 상하 건지 모르겠네. 이게 맞지? 됐어, 상하야? 네, 보여? 네. 자, 상하 발표하고 그리고 나서 또 시연이부터 상하글에 대해서 또 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가 발표하겠습니다. 이 선배 독서교실에서 긴급함을 수업하게 되어 읽게 되었다. 처음에 표지를 보고 재미없는 내용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책을 읽다 보니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었다. 긴 밤은 코뿔소 노든과 펭귄 치크가 같이 여행하는 내용이다. 근데 여행이 관광이란 느낌보다는 떠도는 느낌이라고 생각한다. 노든과 치크는 전쟁이 일어나 동물원에서 나왔다. 치크는 나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주고 알이 부활하였다. 노드는 그 알에서 나온 펭귄을 바다에 데려다 주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인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코끼리 상아를 자르고 코뿔소의 뿔을 자른다는 것은 아주 나쁜 것 같다. 특히 뿔의 크기로 계급을 정하는 동물들에게는 아주 몹쓸 짓인 것 같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었으니 훌륭한 펭귄이 될, 될 일만 남았네였다. 나는 그 대사가 아주 마음에 깊이 남았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동물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동물들을 평소에 잘 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총을 쏘고 잡아가고 가족을 잃고 여러 가지 등이 많이 미안했다. 나는 어렸을 때 동물원에 가면 항상 즐겁다는 생각만 했는데 동물들은 기분이 나쁘고 힘들 것 같다. 나는 동물들의 마음을 알고 나중에 크면 동물들과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싶다. 좁은 공간에 갇혀 혼자 슬프게 있는 동물들이 한 마리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다. 만약에 내가 동물원에 간다면 즐거워하지만 않고 동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다. 자, 수고했습니다. 시연이? 앞에 책 내용과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섞어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은호? 그 앞에 그 책을 읽은 동기하고 처음 봤을 때, 표지를 봤을 때 그 생각한 거를 나타내줘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이니?
어, 이 책을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랑, 그리고 처음, 처음 본 느낌이랑, 그리고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눈 게 잘한 것 같아요. 연우. 자신의 경험을 섞어서 한 게 잘한 것 같아요. 음. 자, 우리 상아가 보니까 글을 잘 쓰네. 상아가 독서감상문을 열심히 잘 썼습니다. 그래서 상아 독서감상문을 또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아가 여기 제일 처음에 이선배 독서교실에서 긴긴 밤을 수업해서 읽게 되었다라고 요 독서감상문을 쓰게 되었던 그런 동기 뭐 이런 걸 쓴 거야. 자, 그런데 이 독서감상문을 읽는 사람들이 상아가 독서교실에서 긴긴밤 수업하면서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게 궁금할까? 이걸 통해서 뭘 이 책에 관해서 특별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게 있을까? 또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 사실이긴 해. 근데 이 이야기가 이 글에 있어서 특별히 의미가 없다면 이런 얘기는 뭐 하자? 빼죠. 빼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어떤 독서 감상문을 어떻게 쓸까라는 그런 책을 읽게 된 동기 뭐 이런 걸 쓰라고 하는 경우가 나와. 근데 그 책을 읽게 된 동기를 다 써야 되는 게 아니야. 꼭 써야 되는 게 아니야.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때만 쓰고 그렇지 않고 할 때는 이런 얘기는 차라리 뭐 하는 게 낫다? 안 쓰는 게 더 낫다. 빼는 게 더 낫다라는. 자, 그다음에 여기도 상하도 마찬가지 아까 연어와 마찬가지 그냥 긴긴 밤을 읽고 했는데 제목을 지금 이 상하가 여기서 제목을 그, 그 뭐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예를 들면 슬픈 동물들, 뭐라고? 슬픈 동물들. 슬픈 동물들, 아니면 뭐, 미안해 동물들, 동물아 미안해, 라고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상아가 이 책을 통해서 지금 계속 하고 싶은 이야기들, 아니면 나쁜 인간들, 뭐 이런 이거, 인간이 나쁘다. 아니면 동물을 괴롭히는 나쁜 인간들은 없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너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알맞은 제목으로 바꿔 달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처음에는 뭐 재미없는 내용이라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었다라고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있어, 이런 거. 물론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리고 사실은 이게 보면 책에 대한 평가이기도 해. 그래서 이런 얘기도 또 많이 써 사실은 대부분. 근데 요것도 괜찮긴 한데 요것보다 더 높은 단계는 보여주는 거야. 너가 흥미롭고 재밌다라고 네가 그냥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선생님이 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재미난 얘기 들려줄게 하고 말했다고 해서 재밌어? 아니지. 쌤이 뭔가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이 와, 그 얘기 되게 재밌네요? 라고 말해야 쌤이 진짜 재미난 얘기를 들려준 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건 재밌어요라고 말하지 말고 상아가 재밌었던 그 이야기를 실제로 이렇게 들려주는 거야. 재밌었던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상아가 쓴 글을 보고서 와, 상아 너 이 책 되게 재밌었겠다. 라고 오히려 상하 글을 읽은 사람들이 상하 너 보고 재밌었겠네 아주 흥미로운 얘기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너는 그 자체를 뭐 해줘라 보여줘라. 지금 쌤 말 이해가? 네, 네. 슬프다 슬픈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지 말고 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도대체 왜 슬프다고 그러는 건지 아내도 잃고 딸도 잃고 그래가지고 야 내가 인간들 이것들 하고 복수심에 있었는데 그 노돈을 안가부가 위로해주고 챙겨주고 그 동물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겨우 노든이 그 안가부 덕분에 뭐야 마음을 잡고 다시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만 밀렵꾼들이 와가지고 그 안가부의 뿔을 잘라가려고 그 안가부를 죽인 거야. 그 사실을 노든이 알고서 너무나 괴로워, 너무나 힘들어. 그렇게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아, 사람들이 참 못됐다. 아니면 노든이 참 불쌍하다. 이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그렇게 그 이야기를 아예 뭐 하라고? 들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썼으면 더 좋겠다라는 얘기지. 그렇다면 근데 요 밑부분에서 그 얘기를 쓰고 있어. 그렇다면 요 이야기도 굳이 뭐 할 필요가 없다? 쓸 필요가 없는 그런 분야. 여기 부분을 통째로 다 그냥 날려도
쓰지 않아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꼭 필요한 얘기 아니면 도움되는 이야기 아니면 빼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면 긴긴밤에서 여행하는데 그 뭐야 이게 뭐라고 했지? 아, 또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좋은 이렇게 새로운 시각 여행이 아니라 또 다른 느낌 이렇게 상하만의 독특한 시각을 갖고 쓰는 건 참 좋아. 근데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뭘 써야 돼? 역시 이유. 이유를 써줘야 돼. 이유. 왜? 책 안 읽은 사람들 몰라. 그 다음에 노둔과 치쿠는 전쟁이나 동물원에서 나왔다. 온 힘을 다하다 죽고 아리부하였다. 노두는 그 안에서 나와 평균을 받아야 내다 죽었다 해서 여기 지금 이게 뭘 쓴 거냐면 간단한 전체 줄거리를 쓴 거야.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쓰고 있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전체 내용을 써주는 것들도 배려야, 배려. 그 책을 안 읽는 사람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전체적인 어떤 그런 스케치를 해주는 거 괜찮습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그 킹김밥을 읽고 쓰는 거니까 당연히 독서감상문이 책을 읽고 쓰는 거니까 이 얘기는 뭐 해도 돼? 빼야 된다. 빼도 되는 거야. 인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해서 왜 인간이 나쁘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여기서 여기 써줬잖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거 아주 좋은 거야. 이렇게 써주는 것처럼 위에서도 그렇게 쓰면 더 좋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아까 쌤이 연우한테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은호한테 써줘야 된다고 얘기했던 게 바로 요 상하가 이렇게 쓰고 있는 것처럼 연우나 은호도 아까 요 부분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아쉬운 점은 몹쓸 짓인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훌륭한 쿠플소가 되었으니 훌륭한 펭귄이 되어야 이게 아주 마음에 들었다라고 해서 여기서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 다른 이야기.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이야기는 끝나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나 했더니 여기서 보니까 동물들에게 많이 미안했다. 동물들 괴롭히고 잘 살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하대. 요 이야기는 이게 A면 이게 A. B면 요 이야기는 A랑 더 관계가 있을까? B랑 더 관계가 있을까? A. A랑도 관계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요 이야기를 여기다 쓰지 말고 이 B를 뒤로 빼고 요거를 여기 있는 요 C라고 하면 요 C를 A하고 붙여 쓰라고. 관계 있는 얘기를 한꺼번에 그냥 그 얘기 쫙 끝내라고.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은 그 깊이 있는 생각을 쓰고 있는 거야. 상아가 깊이 있는 어떤 그런 생각을 쓰고 있고 또 상아가 동물원에 가는 어떤 그런 경험과 연결시켜 쓰고 있어. 이것도 아주 좋아. 다만 요 위치를 뭐 하자? B하고 C 위치를 바꾸자. 그러면 요 A하고 C 그 이 이야기가 결국은 동물들에게 미안해. 동물들에게 못된 짓 한 거 미안해서 이렇게 특정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에 뜻을 깊이 있게 쓰고 있는 거야. 아주 좋은 거야. 그다음에 요 B 이야기도 A, C 이야기 쓰는 것처럼 그 이야기를 써줬으면 더 좋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에 가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정리해주는 이야기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 상하가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 점, 상하만의 시각으로 쓰고 있는 점, 이런 점은 아주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제 구성을 어떻게 좀 뭐 할 거냐? 바꿀 거냐? 필요 없는 부분을 뺄 거냐? 이런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상하 글이 또 더 한 단계 또 더 좋은 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하 아주 글 잘 쓰네.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시연이 보냈어? 아니면 해결됐어? 아니면 아직도 해결이 안 됐어? 잠깐만. 보내셨나요? 여기 링크 3월 20일 탭인데 혹시 내용이 안 보이시나요? 어, 아, 저기다. 야, 아까 그게 맞네. 네? 아까 그게 맞았어. 쌤이, 잠깐만. 여기 시트 1이 아니라 3월 20일 시트가 있었어. 시연아. 옆에. 아, 근데 그걸 몰랐어. 미안합니다. 몰랐습니다. 근데 뭐 선생님은 그렇다 치고 시연이 네가 썼는데 너는 왜 몰랐어? 아니, 저는 엄마가 보냈다 그랬는데 엄마 그래. 계정으로 보내갖고 저는 모르거든요. 어떻게 그런 보내? 거야? 알겠습니다. 자, 시연이가 발표하고 은호부터 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연이 읽겠습니다. 이 책을 읽고서 나는 노든과 나를 비교해보았다.
노드는 코끼리 고아원에서 코끼리들에게 이 말을 들었다. 이제 훌륭한 코뿔소가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 나는 살면서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한 번도 못 들어본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졸업 축하해. 앞으로 초등학생이 되는 일만 남았네. 이런 말, 그 밖에 수많은 말이 있어도 난 앞의 글과 같은 형식의 칭찬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난 괜찮다. 난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어? 그는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찾아 떠났다. 이 점은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인간도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내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나중엔 아마도 사회를 이루며 살아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마지막에 아기 펭귄이 바다에 도착했을 땐 그동안의 여정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기분이 묘했다. 나도 언젠간 아기 펭귄처럼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 기분은 더 묘해졌다. 내가 다른 책들 중 유일하게 긴긴 밤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공감과 앞으로의 미래 또 삶이란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책을 또 읽고 또 읽어도 항상 재미있다. 은호. 여기 그, 그 형식에 빗대어서 자기 검을 쓴 것도 좋았고, 그 책에 있던 그 말을 그 얘기해 주는 것도 좋았을 것 같아요. 연우. 그래요? 연우. 여기 노든의 정확한 내용이 안 들어있고, 자기의 경험이 좀 많아서 아쉬웠어요. 상아. 다 좋았는데 책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조금 아쉬웠어요. 아이니. 책에서 한 말이랑 사람이 하는 말로 뭘 바꿔서 좋았던 게 있어요. 음. 자, 보니까 시연이가 독서 감상문을 역시 잘 씁니다. 근데 시연이는 독서 감상문 중에서 우리 상아가 평가했듯이 이 독서 감상문은 책을 읽고 책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돼. 책 이야기와 자기의 감상, 자기의 생각. 이게 두 날개로 잘 날아가야 돼. 근데 지금 보면은 시연이는 책 이야기보다 자기의 생각이란 날개가 너무 커. 근데 그래서 이 날개가 큰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책 이야기가 너무 작은 게 문제야. 그래서 요렇게 된 거야 지금. 요 책이라는 부분도 이렇게 활짝 폈다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시연이 글에 있어서 우리가 선생님이 아까 그 은호한테 얘기했나? 단순한 소감 말고 깊이 있는 생각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바로 그런 점에서 보면 시연이가 그 주제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생각을 쓴다는 점에서 좋습니다. 아까 상하도 그랬고 그런 점들을 또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이유들이 친구들의 장점, 친구들의 좋은 점을 배워서 내가 원래 잘하고 있는 거에다가 친구의 좋은 점을 배워서 우리가 더 잘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함께 의논하고 있는데 자, 이 책을 읽고 나서 나는 노동과 나를 비교해 보았다라고 이제 쓰는데 혹시 뭐 이 책을 읽고서라는 얘기 굳이 뭐해?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 독서감상문 책을 읽고 쓰는 거니까 빼도 돼. 그냥 노동과 나를 비교해 봤다는데 너무 불쑥이야, 불쑥. 그럼 노두는 코끼리 고아에서 코끼리들이 이런 말을 들었다. 이제 훌륭한 코끼리에서 되는 일만 남았군 그래라고 해서 시연이가 너무 불친절해. 어? 시연이는 알아. 이 책을 읽었으니까. 근데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은 노둔이 누군지,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시연 알 수 있어 없어? 네.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들도 시연이 글만 읽으면 알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배려해 줘야 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글을 써줘야 돼. 나는 살면서 이런 말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고 하면서 왜 그 말을 들은 적이 없는지에 대해서 잘 쓰고 그 다음에 하지만 괜찮다. 난 나수 잘한다고 생각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자기 나름의 어떤 그런 깊이 있는 생각들을 쓰고 있는 점들 좋습니다. 근데 이런 말이 드는 이런 이게 왜 칭찬인지 이런 말을 듣는 게 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왜 이런 칭찬을 들은 적이 없는지 그 까닭이 뭔지 다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사람들은 이런 말 하는 거를 뭐 이렇게 주저하는지 그래서 그런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좀 더 생각을 확장해서 얘기했더라면 더 좋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것과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제 두 번째 맥락이 자신의 존재를 찾았다는데 존재할 때 제가 아이고 떠났다 해서 지금 이렇게 오타 하다가 미숙해서 저기 한 건지 아니면 맞춤법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함께 지내기 때문에 이런 거, 그 오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정확하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써주면 좋겠고, 그래서 늘 글을 쓴 다음에 한번 다시 봐야 돼. 그래서 혹시 네. 그렇게 오타가 있는지 없는지 봐야 되는데, 인간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들 지내기 때문이다. 나중에 아마도 사회로면 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해서, 어주 이게, 시연이가, 그 아주 깊이 있는 생각, 뭐 심지어는 철학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시원이가 참 이 책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냥 뭐 불쌍해 뭐해 이런 것만 느꼈는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사람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글에 반영되고 보여지는 것들 아주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생각 다른 사람들이 흔히 안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좋은 거야 다만 요 이야기들이 왜 나오는지라는 부분에서 결국 이런 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 그 책 이야기가 굳이 쓰였다는 거야. 자신의 존재를 찾아 떠났다라는 이 부분으로 그냥 퉁칠 게 아니라 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써줘야 사람들이 이게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을 거라는 얘기지, 시간아. 어? 네. 자, 마지막에 아기 펭귄이 도착했을 때 머릿속을 쓰지않았다 기분이 묘했다. 왜? 그래서 그 여정이 도대체 뭔지 이 책 내용 역시 책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 책 내용을 네가 써줘야지. 나도 언젠가 아기 펭귄처럼 되겠지 하는 생각을 했다는데 생각했던데 그럼 네가 아기 펭귄처럼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 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럼 너는 그 아기 펭귄이 어? 그 펭귄 무리를 찾아간 것, 바다를 찾아간 것처럼 그럼 시연이는 뭐 어디를 찾아간다는 거야? 뭐 뭘 찾아간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점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서 시연이 너의 이야기로 버전을 바꿔서 그 부분도 역시 구체적으로 풀어줘야 돼. 근데 시연이는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너무 비밀이 많은 상태야. 뭔가 이렇게 감질나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보여줄 듯 말 듯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지 말고 확실하게 내놓고 보여줘야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여러 공감과 앞으로의 미래 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그래서 삶이 뭔데 그래서 그래서 네가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된 삶이 뭔데 네가 생각한 삶이 뭔데 알 수 있었다고 했는데 정작 알려주지 않아 그러니까 시연이가 자기는 알았어 근데 그게 뭔지를 알려주지 않아 어? 그러니까 꼭 그런 거 마찬가지 나 그거 답 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얼마나 약 올라 그럼 답을 알려주던지 근데 답은 알려줘 나 그거 안다 그냥 이러고 자랑만 하고 그런 점에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더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또 항상 재밌다라고 했는데 뭐가 재밌는지 물론 여기 앞부분에서 얘기를 한 건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방향으로 썼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시연아 됐니? 네. 그 시연이가 해서 어떤 새로운 생각, 시연이만의 생각, 깊이 있는 생각 쓴 거 좋은 점인데 책 이야기가 함께 갈 때 더 이제 좋은 글 됐고 시연이도 역시 요거에 맞는 제목, 이거에 맞는 또 제목도 시연이가 적절하게 달아주셨으면 더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니, 가 아이니도 보냈어? 음, 이거 아이니가 쓴 건가? 긴긴밤 누리? 잠깐만.
음, 다운을 받았고, 자, 아이닉을 보겠습니다. 맞아, 이거 아이나? 응,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아이니 발표하고 시연이부터, 시연이 은호순으로 평가하겠습니다. 아이니. 사람들이 다 죽여서 세상에 딱 하나 남은 흰바위가 벌써 너든. 나는, 난, 나는 이제 어떡하지? 기적인 건가? 한 펭귄을 만났다. 이름은 치쿠이다. 내가 만약 죽으면 내 알을 잘 지켜줘. 나는 펭귄이 아니야. 코뿔소라고. 나는 나를 못 품어. 하지만 난 너밖에 없어. 음, 시연이. 이게, 일단 독서관 상문으로 해서 책 내용이 많이 들어간 것도 좋았고요. 조금 짧았다는 게 아쉬웠어요. 은호. 음, 그 내용이 많이 들어가서 좋겠는데 자기 생각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그 중요한 거나 조금 감동적이었던 거를 넣는 것이 좋았던 것 같아요. 연우. 여기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이 들어갔으면 좋고, 회사나 이런 거 말고 책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상아. 노든, 상아. 일단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한 개도 안 들어가서 아쉬웠고 책에서 그냥 내용만 따와서 좀 아쉬웠어요. 자, 아이니 친구들 평가 들었어? 응, 아이나, 이게 독서감상문 이게 완성을 한 거야? 아니면 지금 쓰다가 만 거야?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네가 독서감상문을 이걸 다 썼다고 생각한 거야? 아니면 뭐 어떤 상태야, 지금 아이나 이게? 지금 다 완성하지는 못했어요. 다 완성하지 못했어. 그럼 뒤에 이제 뭐가 나올 거야? 뭘 쓸게 얘기했어, 원래? 원래 그 읽고 난 소감이랑, 아니, 소감이 아니라 그 읽고 나서 느낀 생각이나 느낌, 그거 적으려고.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 나가 누구야? 그러더니, 노든. 그럼 이게 지금 노든의 입장에 쓰고 있는 거야? 응, 아.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말했듯이 지금 아이니는 뭐만 쓴 거야? 이게 다 책의 이야기만 쓴 응, 거지. 책의 이야기만 쓴 거지. 독서감상문은 책의 이야기만 쓰면 독서감상문 아니라 이 책의 이야기를 읽은 누구? 아이니의 이야기. 아이니 너의 경험. 아이니의 너의 깊은 생각. 아이니가 하고 싶은 이야기. 그걸 쓰는 게 독서감상문인데 지금 말해서 독서는 있는데 감상이 없는 거야, 감상이. 반쪽짜리다, 반쪽짜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걸 우리가 독서감상문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너가 그래서 어쨌든 책 중에서 특별히 이 부분을 얘기한 이유가 뭐야? 아이니가 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야, 아이나? 이 책을 읽고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러니까 왜 여기가 기억에 남냐고. 감동적이었던 점이 뭐가 있어요. 감동적이야? 네가 감동적이었어. 왜 감동적이야? 왜 감동적이야? 치쿠가, 어? 치쿠가 그 전쟁 중에서도 음, 알을 지켜달라고 하고 음, 탈출을 할 때도 음, 알을 양동이에다 넣어서 계속 걸을 때도 들고 다니고 음, 해서
좀 감동적이었어. 근데 그게 왜 감동적인데? 왜 계속 R을 지키는 게 그게 왜 감동적인데? 음, 이렇게 아이니가 계속 음. 자기가,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읽기 전에 그냥 자기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배워서 음, 만약 저였다면은 그냥 먼저 도망갔을 것 같은데 음. 치쿠는 자기 알 챙겨서 부어서 나오고 만약에 자신이 죽어도 이 알을 자기가 못 지키니까 너라도 지켜달라고 했어서 그렇지. 지금 아이니 말을 들으니까 쌤이 다 이해가 돼. 근데 이렇게만 써놓으면 지금 모른다는 거지. 지금 아이니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다 자기가 중요해.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더 이기적으로 행동을 해. 근데 이 치쿠는 자기보다도 그 알을 더 소중히 여겨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모습들. 심지어는 자기가 죽어가면서 남한테까지 부탁하는 그 치쿠가 자기보다 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더 감동적이었다고 지금 아이니가 얘기를 해줬잖아. 듣고 보니까 쌤도 보니까 그게 아주 감동적이야. 이렇게 지금 쌤이 뭐래 얘기한 게 없어. 쌤은 계속 물어보기만 했어. 근데 아이니 마음속에 있던 걸 지금 끄집어낸 거야. 그 끄집어낸 그 이야기를 여기다 뭐하면 쓰면 그게 바로 좋은 독서 감상문이라는 거야, 아이가. 그리고 아이가 보기에 치구 같은 거는 사람으로 찾아보면 누가 그래? 음, 치구 같은 사람이 있어? 사람들 중에? 혹시? 있기는 있는데 어떤 사람? 어. 음, 그래서 만약에 아이니가 이렇게 뭐야 다른 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시대 사건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치쿠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보다 뭘 지키려고 막 했었던 죽어가면서까지 그런 걸 지키려고 했었던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 얘기를 끌어다가 함께 쓰면 돼. 또는 아이니가 너가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어 혹시 아이나? 아이니 네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소중하게 여기는 거는 음. 딱히 없는데요. 그럼 딱히 없어. 그럼 아이 너는 왜 소중하게 여기는 게 딱히 없는지 그 이유를 너가 쓰면 되지. 그럼 너의 이야기를 쓸 수도 있다는 거야. 너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사람으로 얘기하면 뭐 부모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늘 지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아이 글에서 좋은 점 어쨌든 이렇게 그 책에 있는 구체적인 부분을 이렇게 인용해서 쓴 부분은 아이니가 좋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다른 친구들처럼 자기 말로 바꿀 수도 있지만 이렇게 특별한 부분은 아예 이렇게 그 책의 내용을 아예 뭐에다가 갖다가 그대로 인용해 쓰는 것들도 독서 감상문에 잘 쓰는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방법은 또 다른 사람들이 아이니한테 배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글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래서 원래는 고쳐쓰기 하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 또 좋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선생님이 말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집에서 고칠 수 있으면 고쳤으면 제일 좋고 그 자기 연습이고 자기 공부니까 안 그렇다 그 뭐 그럴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 나중에 혹시 우리가 또 다음번에 독서감사문 쓸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에서 독서감사문 쓸 때 오늘 쌤이 해줬던 그런 이야기들을 잘 뭐해서 참고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다음번 독서 감상문 쓸 때는 지금보다 또 한 단계 또 이렇게 실력이 뛰어난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책이 뭔가요? 세계의 초등학교라는 책이에요. 다음 주에는 책이 세계의 초등학교. 그래서 지금 여러분 재밌겠다. 초등학교 다닐 때 세계의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세계의 초등학교에서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의 초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생활하고 있는지, 또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인지 세계의 초등학교 책으로 다음 주에는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고, 아인이 아프다며. 아인아, 잘 쉬고 건강해서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